오늘 이덕일 역사TV에서 영상이 한 편 올라왔는데, 여기 영상 내용에 보면 고구려의 최대 영토는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수나라 당나라 때 국경이 어디인가, 이렇게 이제 언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이 고구려의 영토가 어디까지인가 한번 이제 언급해 드리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마치 영상이 오늘 날아와가지고 그 내용을 보니까 제가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과 이제 부합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께 이제 알려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이제 많이 올리면서 이제 근세 조선, 이성계가 만든 조선도 대륙에 있었다고 이제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사실 실록으로 좀 이렇게 자세히 좀 분석을 해보면 대륙에 있었다는 것을 많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태조 이성계께서 대륙에서 이제 조선을 만드셨다면 당연히 고려도 그 대륙에 있었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를 계속 이제 거꾸로 올라가다 보면 뭐 고구려, 신라, 백제도 다 대륙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연결성이 완성되는 그런 근세 조선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중국 사료들이 말하는 고구려 서쪽 국경은 고주국이다. 수나라 항문시랑 배구가 양제에게 말했다. 고구려 땅은 본래 고주국으로 주나라 때는 기자를 봉했고 한나라 때는 삼군으로 나누었고 진나라 때 또한 요동에 통솔했는데 지금 신하가 아니어서 다른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보면은 고구려 땅은 본래 고주국으로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주나라 때 기자를 이제 봉했던 지역이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역사에 이제 관심 많은 분들 이 기자 잘 아시죠? 기자조선. 자, 기자조선이 없다고 말하는데 기자조선은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사서의 내용에 보면은 주나라 때 기자를 봉했다고 하잖아요. 이런 기자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구려 땅은 본래 이제 고주국으로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고구려 땅에 있는 곳이 이제 고주국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아래쪽에 한번 또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구당서의 내용이 있고 여기는 이제 어깨가 이제 가려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이제 아래쪽에 붉은 글자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동서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백의 숙제는 고죽국 왕자, 뭐 사기, 뭐 이렇게 적혀 있고 고죽국에 대한 사기, 주원기 주석에 보면은 내용이 있다. 이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은 여기 이제 붉은 글로 적혀 있는 요 위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백의 숙제는 고죽국 왕자 이렇게 내용을 볼 수가 있잖아요. 즉 백의 숙제가 이제 고죽국의 왕자다 이제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고, 자, 위쪽에 보면은 고구려 땅은 본래 이제 고죽국의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으니까 자, 고죽국이 고구려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이제 종합하면 백의 숙제 이제 묘를 있는 곳을 찾으면 여기 그 땅이 이제 고구려의 이제 본래의 땅이다.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백의 숙제 묘죠. 자, 백의와 숙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의와 숙제는 상나라 말기의 행제로 끝까지 군주에 대한 충성을 지킨 의인으로 알려져 있다. 백의와 숙제에 관한 이야기는 사기 열전에 나온다. 백의와 숙제는 고죽국 군주의 아들로 그들의 부친은 상남 숙제로 하여금 후사를 잇게 할 작정이었다. 하지만 부친이 돌아가시자 숙제는 장남인 백의에게 양보하려 하였고 그러자 백의는 부친의 뜻이라며 나라 밖으로 달아났다. 숙제 또한 왕위에 오르지 않고 달아나 버렸다. 이래하여 고죽국인들은 할 수 없이 차남을 왕으로 세웠다. 이때 상나라의 서쪽에는 훗날 소주 문왕이 되는 희창이 작은 영주들을 책임지는 서백의 자리에 있었다. 희창이 죽고 그의 아들 히발은 군대를 모아 상나라에 반역하려 했다. 히발의 부하
강태공의 뜻을 같이 하는 제후들을 모아 전쟁 준비를 시작했다. 이때 백의와 숙제는 무왕을 찾아와 다음과 같이 가난했다. 자,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아직 장사도 지내지 않았는데 전쟁을 할 수 없다. 자, 그것은 효가 아니기 때문이다. 주나라는 상나라의 신하국이다. 자, 어찌 신하가 임금을 주사하는 것을 인인할 수 있는가? 이에 시발은 크게 놓아여 백의와 숙제를 죽이라 했으나 강태공이 이들을 두둔하여 의로운 사람들이라 하여 죽음을 면했다. 이후 시발은 상나라를 팽정하고 주나라의 무왕이 되었다. 그러나 백의와 숙제만은 주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부끄러워 여겼다. 지조를 지켜 주나라의 곡식을 먹지 않았다. 고족국 영주는 받는 녹봉 역시 받을 수 없었다며 수양산으로 들어가 고사를 이렇게 먹었다. 이때 왕미자라는 사람이 수양산에 찾아와 백의와 숙제를 탓하며 그들은 주나라의 녹을 받을 수 없다더니 주나라의 산에서 주나라의 고사를 먹는 일은 어찌된 일인가 하며 책명하였다. 이에 두 사람은 고사리마저 먹지 않았고 마침내 굶어 죽게 되었다. 이후 백의와 숙제의 이야기는 끝까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충절을 지킨 의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되어 중화권의 문헌에서 여러 차례 언급된다. 자, 백의와 숙제가 상나라 말기의 형제라고 이제 설명을 하네요. 백의와 숙제가 주나라의 녹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나라의 산 거식을 하다가 이제 고사리까지 먹지 않고 이제 굶어 죽었다 이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백의와 숙제가 있는 그 지역이 이제 수양산이 이제 있는 곳으로 이제 확인이 되겠네요. 자, 요거는 한 블로그의 내용인데요. 신라가 접견한 고죽국은 산서성이었다. 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고, 여기 이제 원문을 이제 적어놓은 경우가 보입니다. 자, 고죽국은 구치소는 영주 경계에 있다. 거란이 영주를 함락한 후 치소를 청평헌의 청수점에 두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고, 당나라 영주는 산서성 남부였다. 자, 이게 이제 구당서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신의 본국은 비록 울로의 반도와 적경이 오나 위력으로 대하는 것을 숭상하지 아니하고 또 백의 숙제에 고죽국과 이웃되어 본래 청렴하고 경량함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양이표, 채치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백의숙제라는 말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백의숙제에 고죽국과 이웃되어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으니까, 즉, 당나라가 백의숙제가 있는 고려에 이웃되는 나라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죽국이 있는 이 백의숙제에 이제 묘를 이제 찾으면 된다. 그것이 바로 고구려 땅이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아래쪽에 요 지도 요 많이 보셨잖아요. 자, 이 지도가 이제 어떤 지도냐면, 자, 여기 요 지도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1785년 대청 강요도이고,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본이라고 합니다. 자, 이 지도 제가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바로 그 지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대청 강요대에도 백의숙제묘가 표기되어 있다. 조선의 기록에도 황하 동쪽과 하북성, 노릉에 두 개의 고죽국이 있는데 어느 것이 진짜인지는 모르겠다 했다. 채치원이 말한 고죽국과 이웃이 되는 고죽국은 산서성 고죽국이며 신라가 이곳 근처가 이제 국경이었다는 것이다. 자, 여기 보면은 지도가 보이는데, 여기 보면 백의숙제묘라고 이제 적힌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아래쪽이 바로 요 황하가 되겠습니다. 자, 조선의 기록에 황하 동쪽과 하북성, 노릉에 두 개의 고죽국이 있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 대청 강요도에 보면 백의숙제묘가 표기되어 있다.
자, 그리고 최초원이 말한 고죽국과 이웃되는 고죽국은 산서선 이제 고죽국인데, 이것이 바로 신라가 이제 이곳에 국경을 두었다, 이런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청 강력도로 전체 이미지를 한번 보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이것이 대륙 이제 중국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형태가 이제 잡힌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대만이고 여기가 에노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산동이 되겠죠. 백일숙제묘가 있는 곳이 바로 현재 이 지점쯤 되는데요. 여기가 황하가 되겠습니다. 황하가 현재 물줄기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데, 여기 뭐 작은 지류도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연결된 지류도 있고, 뭐 이 위쪽에 이제 작게 이제 연결된 지류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그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 보도록 하죠. 자, 조금 더 확대해 보면은 여기 이제 붉은 표시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산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조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황하가 강줄기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도도 보면은 예전에는 황하가 이제 산동 밑쪽으로 강줄기가 더 크게 형성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여기도 이제 황하 이제 지류가 있기는 하지만 현대와 달리 이 산동 아래쪽이 지류가 아주 크게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 물줄기가 더 크다는 의미죠. 요 위쪽에 보면은 물줄기가 더 작은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황하도 원래 지류에서 이제 이동됐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요렇게 이제 이동이 됐다는 거죠. 1785년도 지도였기 때문에 이때도 황하가 이 밑으로 이제 큰 지류를 형성했다고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확대해 보도록 하죠. 백이숙제묘가 어디 있냐면 요 황하 있는 요 지점에 아마 있을 겁니다. 한번 확대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면은 자, 요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백이숙제 이제 묘를 나타내는 그런 한자 표기인 것 같습니다. 자, 블로그 이미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백이숙제 묘라고 이렇게 있는데, 그 지역이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백이숙제 묘라고 되어 있네요. 자, 한자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백, 맛 우두머리, 일기, 이름, 사랑, 오랑캐이, 아제비, 춥다, 거절할제, 백이숙제, 백이숙제. 네, 이것이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백자가 약간 이제 다르게 이제 표시된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여기는 이제 흰 백자를 사용하고 여기는 이제 맛백자를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이숙제 이렇게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백이숙제묘가 여기 표기되어 있는데, 자, 이것이 맞다면 바로 여기가 이제 고구려가 있었던 지역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하가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제 흐른다면은, 백이숙제묘가 이제 이쯤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백이숙제묘가 있는 곳이 이것이 이제 고구려의 본국이다, 본토다, 이제 그런 내용을 확인했잖아요. 자, 그러면 고구려 영토가 현재 이 황하를 기점으로 했을 때 이제 이쯤 왔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가 보통 고구려 그러면 한반도 이쯤 이런 식으로 이제 고구려가 이제 형성되어 있다, 이제 그런 많은 교육을 받고 하는데, 실제
백이숙제묘가 이쯤에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니까, 그러면 고구려의 영토가 이 서쪽으로 이만큼 이동돼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고구려의 이제 본국이다, 이제 그런 이제 설명이 되네요. 그러면 이 고구려의 이제 본국에 여기 있으면 이 황하를 기점을 했을 때 그 곳에 이제 신라의 이제 경계선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한반도 기준으로 했을 때 신라가 동쪽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이제 신라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신라가 여기 있다면 당연히 백제는 그 서쪽 부분에 여기에 이제 백제가 있는 경우가 되겠죠. 백제는 원래 이 해양무역이 이제 발달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다가 있는 그런 곳에 이제 자리를 잡았다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이제 드라마를 보면 이제 신라와 이제 백제가 이제 바다를 두고 해상 무역을 많이 다투는 그런 내용을 다룬 드라마가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라와 백제가 이 바다와 이제 인접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예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백제가 한 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다면 나당연합으로 신라와 이제 백제를 이제 쳤다, 이제 그런 내용을 많이 배우잖아요. 그러면 당나라가 이쯤에 있었다고 이제 보는 게 이제 맞겠죠. 그러면 당나라와 신라와 이제 나당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백제를 쳤다,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나라의 경계선이 그러면 이렇게 이제 생기지 않았을까, 이제 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경선을 이제 마주하고 있으니까 이쯤에 이제 전쟁이 이제 많이 이제 발생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예측해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이 한반도에 이 사만이 있었다는 거나 얼토당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모든 사설은 이 중국 대륙에서 모든 것이 이제 벌어진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죠. 자, 그렇다면 당나라가 뭐 우리는 중국 대륙 이 전체를 이제 차지하고 있었다는데 이 당나라가 이제 바다를 건너와 가지고 여기에 경상도에 있는 이제 신라를 이제 쳤다. 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당나라 때 이제 선박을 이제 확인해 보면 그 선박이 노를 젓고 뭐 돛도 없고, 그것은 이 강에서 운행되는 그런 배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나라가 이 바다를 건너 가지고 이 신라를 쳤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라가 이 대륙에 여기에 있었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말이 되겠죠. 자, 바다가 아닌 이 강을 이제 타고 이렇게 신라로 이제 침범해 들어왔다, 이제 그렇게 보면은 신라와 당나라의 전쟁은 이렇게 바다에서 이동한 것이 아니라 강에서 이동했다, 이제 그런 견해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이 이미지는 당나라의 이제 선박을 그려놓은 그런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자, 당나라는 서해 바다를 가로지를 능력이 있을까? 그 당시에 나당 전쟁에 이제 사용했던 이제 선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3층 구조로 이제 만들고 여기다 군인들을 태워가지고 병력을 이제 신라하고 당나라가 이제 전쟁을 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 복원해야 하는 거 보면 좀 이상하죠. 이런 선박을 타고 서해 바다를 이동 후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 땅에 이제 신라와 전쟁했다는 게 되게 이상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나당 전쟁을 이렇게 확인해 보면, 나당 전쟁은 670년부터 676년까지 신라와 당나라 사이에서 이제 벌어진 전쟁이다. 신라는 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삼국 통일을 이루고 대동강 이남의 한반도 중남부에 대한 제배권을 확립한다. 여기 보면 670년에서 676년까지 이제 싸웠다니까 6년간 신라와 당나라와 전쟁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삼국 통일이 바로 이제 통일신라가 되겠습니다.
648년 진다왕 이전에 신라와 당나라는 양국이 연합하여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에 대동강을 양국으로 경계를 할 것을 합의하고 군사동맹을 맺었다. 그러나 당나라는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에 신라와의 약속을 어기고 신라의 내부 분열을 획책하면서 신라를 포함한 한반도 전 지역을 당나라에 편입시켜야 했다. 자, 이렇게 이제 신라와 당나라가 이제 약속을 했는데 당나라가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신라와 당나라가 이제 전쟁을 함으로써 이제 당나라가 이제 신라한테 패전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대륙이 이제 신라한테 이제 잡아먹히는 거죠. 그래서 대륙이 이제 통일 이제 신라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륙의 지명이 뭐죠? 차이나, 지나, 시나, 신라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되죠. 그리고 현재도 이제 그 지명이 남아 있잖아요. 그게 바로 통일신라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동강이라고 하잖아요. 대동강 이남에 한반도 중남부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 당나라가 이제 약속을 어기고 이제 신라를 이제 쳤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제 신라가 다시 당나라와 이제 전쟁을 이제 함으로 해서 이 당나라를 멸망시키고 이 대륙 전체가 신라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통일 신라가 이제 탄생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도 이제 지명이 남아 있잖아요. 차이나, 지나, 시나, 그게 바로 통일 신라의 뜻이 되겠습니다. 차이나, C, H, I, N, A. 지나, 이게 이제 통일신라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일신라가 이제 대륙에서 이제 탄생함으로써 이 전체 이 대륙이 이제 신라의 영역이 되죠. 이 한반도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고구려 이제 영역으로 보고, 이 고구려 땅이 이제 당나라와 신라의 나당 연합으로 의해서 이제 멸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구려도 이제 멸망하고 여기 아래쪽에 이제 백제도 이제 멸망하고 그래서 이 한반도를 이제 포함한 중국 대륙 전체가 이제 통일신라가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고구려, 백제, 당나라 멸망시키고 이제 통일신라가 이제 탄생이 되죠. 근데 이 통일신라를 한반도 여기다 이제 갖다 놓은 거죠. 자, 이 지역 여기다 이제 갖다 놓고 통일신라라고 이제 거짓 교육을 가르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신라가 여기에서 뭐 나당연합회가 이제 백제를 쳤다,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숙종실록 31군 숙종 23년 5월 18일 정유 두 번째 기사 1697년 청강희 36년이라 되어 있네요. 영주 추부사 남구만이 성경도라는 지도를 바치다. 자, 여기 보면은 성경도라고 나오잖아요. 자, 이 성경도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지명 많이 보이지 않았나요? 제가 많이 이제 보여드렸는데 이 지도는 1743년도 권령천하의 지도가 되겠습니다. 권령제의 지시로 만들어진 그런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지도를 이제 확대를 해보면은 북경 쪽에 성경이라고 이제 적힌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현재로 따지면 이제 베이징이 되겠죠. 여기가 이제 성경이라고 이제 지명이 써진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록에 나와 있는 이 성경도가 어디를 그린 지도가 되겠습니까? 자, 여기가 북경이고 베이징을 그린 지도인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이 성경이라는 지명으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요동 왼쪽에 이르러서는 처음에는 바로 기자가 봉지로 받은 지역이며,
자, 여기다 보면은 요동 왼쪽에 이르러서는 처음에는 바로 기자가 봉지로 받은 지역이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으니까. 자, 기자가 봉지를 받은 지역이 바로 거기가 이제 요동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고구려 땅은 본래 고적국으로 주나라 때는 기자를 봉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으니까 여기도 기자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기자가 있는 곳이 이제 요동인 것을 이제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실록의 내용을 다시 돌아와 보면 요동 왼쪽에 이르러서는 처음에는 바로 기자가 봉지로 받은 지역이며 이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요동의 왼쪽이라고 하니까 요동이 있는 지역의 왼쪽이 기자가 봉지를 받은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문을 붙여놨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지어료자, 초시, 기자, 수봉지가, 이계원여, 레고, 부여국, 고구려, 시조, 주몽, 발적, 지지. 지어료자, 이를지, 이르다, 새가 땅에 내려앉다, 도래하다, 미치다, 닿다, 두루미치다, 끝, 가다, 지극히 매우 지극하다. 오자서 오조사, 뭐뭐세, 뭐뭐에서, 뭐뭐보다, 멀려, 멀다, 시간거리, 동의, 멀다, 원자, 왼쪽으로, 지어로자는, 멀려, 요동에서, 무엇에서, 어조소가 있기 때문에, 요동에서, 왼쪽으로, 이르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끝 가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가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요동에서 왼쪽으로 가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멀요라는 이 요자가 이제 요동으로 이제 번역을 했네요. 멀다, 뭐 그런 뜻이 있는데, 다르게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서쪽으로 멀리 가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즉,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항상 여기서 번역할 때 보면 이 멀요자가 나오는데 이것을 다 대부분 요동으로 이제 많이 이제 번역했더라고요. 여기서는 요동도 될 수가 있고 서쪽으로 좀 멀리 가다 이제 그런 뜻도 이제 되겠습니다. 초시, 기자, 수봉, 지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처음, 처음, 시작, 첫, 처음으로, 옳시, 옳다, 바르다, 옳다고 하다, 바르다, 키, 곡식을 까부는 데 쓰는 기구. 여기 이제 키라고 되어 있는데, 요 기는, 기자할 때 이제 기자가 되겠습니다. 곡식을 까부는 데 쓰는 기구, 기자라고 하네요. 자, 아들자, 즉 기자가 되겠습니다. 받을 수, 받다, 얻다, 이익을 누리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 봉알봉, 봉하다, 봉지, 북돋우다, 배양하다, 갈지, 가다, 이제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고, 지경, 끝, 한계, 밭두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경, 강자라고 되어 있는데,
글쎄요, 여기 이제 기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람의 이제 이름으로 이제 번역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으로 보면은, 자, 처음에, 옳시, 옳은 일을 바로잡기 위해 기자가 봉지를 받아가지고 갈지, 밭둑, 지경, 끝으로 이제 가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 이제, 두 개 문장으로 이제 종합해 보면, 기자가, 봉지를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서쪽으로 이제 가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봉지라고 되어 있는데, 봉이, 북도우다, 배양하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자가 이제 무엇을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갔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것은 이제, 서쪽으로 이제 이동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요자가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요동이면, 기자가 요동에서 이제 서쪽으로 무엇을 이제 가르치도록 갔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고, 이게 요자가, 요동의 요자가 아니면은, 기자가 무엇을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서쪽으로 이제 멀리 가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자가 노동의 이제 지명으로 번역하냐, 멀리 가냐, 그 번역의 해석에 따라 그 내용이 이제 다른 경우가 되겠네요. 자, 이게 원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말이을이, 말일은 순접, 역접의 접속사, 그런 내용이 있고, 열개, 열다, 열리다, 통하다, 그런 내용이 확인할 수가 있고, 근원원, 근원, 들, 벌판, 그리고 매달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달다, 줄로, 목을 공중에 달다, 이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 자, 이게 원현이라고 되니까, 여기 이제 개원현이라고 되니까, 이거는 이제 마을을 이제 의미하는 그런 이름이 되겠습니다. 개원현, 현 단위의 이제 그런 지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어료자, 초시, 기자, 수봉, 지강, 이게 원현이라고 이렇게 한자가 적혀 있으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면, 자, 기자가 개원현에서 자,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 봉지를 가지고 서쪽으로 이동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이 요조가 지명이 이제 요동이냐, 안 그러면 멀리 이제 간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뭘 요조가 되냐, 이제 그 차이가 되겠는데, 기자가 무엇을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개원현에서 서쪽으로 이제 이동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고, 아니면 기자가 무엇을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개원현이 있는 지역에서 요동에 이제 서쪽으로 이동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볼 수 있는 두 가지 형태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요동을 이제 지명이라 보면 기자가 이제 요동에서 이제 서쪽으로 이동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고, 이게 요동이 뭘 요자로 해석이 된다면, 기자가 개원현에서 서쪽으로 멀리 이제 이동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되겠습니다. 내고 부여국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열적에, 부여국은, 고구려 시조 주몽의 발적 지지다. 고구려국의 주몽이 처음 나라를 만든 지역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개원현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네요. 개원현에 이제 기준을 두고 이제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개원현에서 기자가 무엇을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서쪽으로 멀리 이동하고, 이 개원현은 옛적에 부여국의 고구려 시조 주몽이 처음 나라를 만든 곳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개원현이 있는 곳이 바로 이제 부여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네요. 저는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요자가 요동인지 안 그러면 멀요자라고 이제 사용되는지 그 점에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동이라는 지명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러면 요동이라고 이렇게 적혀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멀요자로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기자가 개원현에서 이제 서쪽으로 멀리 이동했다. 이제 그렇게 번역하는 게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개원현은 옛적에 부여가 있는 지역이고 고구려 시조 주몽이 이제 나라를 만든 곳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요동이 어느 쯤에 있었다고 설명을 많이 드렸죠. 현재 이 북경 지역이나 이쯤에 이제 요동이 있었다고 이제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서양의 고지도를 보면은 이곳에 많이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예전에 중국에서 그린 이제 서적을 보면 이제 이쪽 부분이 이제 요동으로 이제 표시되어 있는 것을 이제 많이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보면 이렇게 이제 요동으로 이곳에 많이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현재는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되어 있죠. 그러면 요동에 있는 서쪽 지역에 이제 기자를 이제 봉지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 요동이 서양 고지도로 보면 이쪽 부분에 이제 많이 이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서쪽으로 가면은, 기자가 봉지한 지역이다. 그러면 기자가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바로 여기가 이제 기자가 만들어진 기자조선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중공에서 나온 게 그런 지도를 보면 이 한반도가 이제 기자국이라 이제 적힌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기자가 여기에서 이제 봉해지고 이 기자국이 이제 만들어진 것을 조선왕조 기록으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기자국도 이쪽으로 이제 이동됐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든 중원의 대륙이 여기서 벌어졌는 이야기들을 이제 한반도로 모든 것을 이동됐다고 이제 예측해보는 그런 기록이 되겠습니다. 자, 요동 왼쪽에 이르서는 처음에는 바로 기자가 봉지로 받은 지역이며 개원현은 바로 옛날의 부여국이며 고구려의 시조 주몽이 나라를 세운 곳이다. 자, 그리고 지금의 개평현은 바로 진안의 옛 지경인데 역시 우리 삼안의 하나입니다. 자, 일찍이 고구려가 융성할 때에는 요동 일대와 여진에 속한 것들이 거의가 모두 지경 안에 속해 있으며 이 때문에 해동의 강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끝에 이르러서는 임금과 신하가 도리를 이뤄 강토는 수나라와 당나라에게 침략을 받아 줄어들었고 백성들은 양자강과 해수 지역으로 옮겨가는 등 정벌을 당하여 멸망돼서 다시는 남은 자치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 그 흉하고 망하며 번성하고 쇠퇴했던 시기와 병탄하고 분열되었던 자치가 모두 이 그림 한 폭 가운데 기대되어 있으니 또한 개연의 탄식을 일으키며 출현이 두려움을 생각하게 하는 도구가 되기는 충분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기자가 봉지를 받은 지역이며 개원현이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개원현.
자, 이것을 이제 선택 후 이제 들어가 보면 이렇게 개원현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것을 한번 한국어로 번역을 해 보도록 하죠. 개원현을 라오닝성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북동부 여화중녀의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 라오닝성이 여기 개원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성으로 송도는 선양시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레링 경제구역의 중요한 부분이다. 자, 여기 이제 지도를 이제 표시해 보면, 여기 이제 앞전에 이제 말한 그 부분이 되겠네요. 요동에 있는 지역인데, 현재 이 지도로 보면 요동이 이제 어디에 이제 표시가 되어 있냐면, 현재 이렇게 큰 범위로 이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요동이었다는 거죠. 요동이 뭐 이쪽이 아니고 뭐 이쪽이었다고 뭐 하더라도 조선왕조 기록을 보면은 요동 왼쪽에 이르러서는 처음에는 바로 기사가 봉시했던 지역이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기가 이제 개원형이라고 하니까 개원현에서 바로 왼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전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북경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이제 기자가 봉신을 받은 지역이다, 이제 그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바로 옛날에 이제 부여국이다, 이런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동이 여기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이제 부여국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여기가 이제 부여가 되겠습니다. 요 부여라고 이제 표시해 놓은 이 지역은 이제 서양 고지도로 이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요동이라 그런 의미죠. 그러나 이제 역사를 더 추적을 해보면 요동이 이쪽 부분일 수도 있고 뭐 이쪽 부분일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여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이 요동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보통 우리 이제 부여라면은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잖아요. 자, 부여는 고구려국의 동명왕이 건국한 연맹적 국가이며 영토는 지금의 창춘시 이통강 유역을 중심으로 쌍량가 남쪽으로 랴오닝성 북쪽으로 하이룡에 이르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 한번 지도를 한번 확대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으로 아는 이제 부여는 이 한반도 이 꼭대기 여기가 이제 부여인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고구려는 그 아래쪽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제가 조선 왕조 기록으로 이제 봤을 때도 현재는 여기가 우리가 요동으로 배우지만 여기가 아니라 부여가 이쯤에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잖아요. 여기가 이제 산동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던 이 부여가 이쪽으로 더 이렇게 많이 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는 이 고구려에 이제 본국도 없고 이제 부여도 없었다. 즉, 이 대륙에서 벌어지는 여기에 있는 이제 지명들이 이제 이쪽으로 또 이동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즉, 모든 대륙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다 이쪽 이렇게 한반도 이 꼭대기로 다 이동해 놓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실록 기록을 보면 개원현은 바로 옛날의 부여국이며 고구려의 시조 주봉이 나라를 세운 것이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으니까 개원현에 있던 요 자리가 바로 이제 부여국이 있었으며 거기가 이제 고구려 시조 주몽이 나라를 세운 곳이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계속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지금의 개평현은 바로 진안의 옛 지경인데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개평이 있는 지역이 이제 진안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삼안의 형태를 이제 보는데요. 이제 개평현이 이제 진안이 있었다는 지역인데,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이 삼안이 있었던 지역으로 보면 이 경상도 쪽에 여기가 이제 진안으로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실록의 기록과 맞지 않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개평현이 여기에 이제 한반도로 따지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대륙을 이제 이렇게 그려보면은, 자, 여기에 이제 요동이 있었는 거로 이제 확인이 되니까, 그러면 이 진안이 현재 이쯤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구글 어스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보통 진안이라면 이 경상도 이쪽을 이제 진안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록의 기록을 보면 진안은 자, 여기에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자, 이 진안도 자, 이렇게 이동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예측해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의 개평현은 바로 진안의 예지경인데 역시 우리 사만의 하나이다. 자, 여기다 보면 진안이 있는 그 지점이 우리의 사만의 하나이다. 이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변한, 진안, 마한 중에 이제 하나이다. 그런 내용이죠. 자, 일찍이 고구려가 응송할 때는 요동 일대와 여진에 속한 것들이 거의 모두 지경 안에 속했다. 이런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을 보면은 해동의 강국이 되었던 것인데 임금과 신하가 도리를 잃어 이제 강토는 수나라와 당나라의 침략을 받아 줄어들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임금과 신하가 도리를 잃었다.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 이때쯤에는 고구려의 이제 임금과 신하가 이제 올바른 이제 정치를 못하고 이제 부패에 많이 찌들렸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오래되면은 이제 부패가 많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라가 멸망의 길로 이제 접어드는 그런 계기를 이제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토는 수나라와 당나라의 침략을 받아 줄어들었고 백성들은 양자강과 해수 지역으로 옮겨가는 등의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나오죠. 자, 백성들이 양자강과 회수 지역에 옮겨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양자강이라 나오잖아요. 자, 백성들은 양자강과 해수 지역으로 옮겨가는 등 정벌을 당하여 멸망되어 다시는 남은 자치를 찾을 수 없었는데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으니까 제 역사 강의를 많이 들었으면 이 양자강이라는 곳이 어딘지 다들 아시겠죠. 그리고 이 횟수라는 말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횟수라고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 가면은 어디가 나오냐면 화이허라고 나옵니다. 자, 화이허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강이다. 이 강은 남쪽에 장강, 북쪽으로는 황하와 함께 3대 하에 불린다. 우리말 도금으로는 회화라고도 하며 옛날에는 하라는 말이 황하를 가리키는 고유명사였으므로 횟수라고 불렀다. 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보면 회화라고도 하고 옛날에는 하라 불렀으면 황하라고 부른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유명사라는 횟수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화이어가 어디에 강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지도가 보이는데 화이어 강이 어딘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화이어 강이라고 이제 표시를 해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단징시 짱수성 바로 옆에 강이 이제 있는데 그것을 이제 화이어 강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자, 한 블로그에 또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횟수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고대 중국의 북쪽의 큰 물줄기는 하, 아래의 큰 물줄기는 강이라고 있습니다. 즉, 하와 강은 보통 명사로 아니라 고유명사였습니다. 자, 나머지 횟수처럼 수는 보통 명사를 붙여 사용했다. 이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횟수라고 이제 적어놓은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자, 여기 횟수 보이시죠? 남경의 바로 위쪽 요거 횟수가 되겠습니다. 요 아래쪽은 양자강이 되죠. 자, 구글 어스로 다시 들어와 가지고 한번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대륙 중간에 요 강이 보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죠.
그리고 여기다 보면은 작은 물줄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뭐 연결되어 있고, 요 위쪽으로도 이렇게 흘러가는 것으로 보이네요. 여기 있는 요게 바로 이제 횟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쪽이 여기가 난징시가 되고 여기가 양자강이 되겠습니다. 양자강에서 이제 왼쪽으로 가면 여기가 이제 한강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한강이 되죠. 그러니까 횟수, 양자강, 한강 이게 다 여기 중국 대륙에 있는 그런 강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황하를 또 언급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예전에는 이제 황하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기록들이 다 중국 대륙의 강과 지명을 설명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요동 왼쪽에 이르서는 처음에는 바로 기자가 봉기를 받은 지역이며 개원현은 바로 옛날의 부여국이며 고구려의 시조 주몽이 나라를 세운 곳이다. 그리고 지금의 개평현은 바로 진안의 옛지경인데 역시 우리 삼원의 하나입니다. 이 지역이 고구려가 융성할 때에는 요동 일대와 여진에 속한 것들이 거의 모두 지경 안에 속해 있으며 이때에 해동의 강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끝에 이르러서는 임금과 신하가 도리를 이뤄 강태호는 수나라와 당나라에게 침략을 받아 줄어들었고 백성들은 양자강과 해서 지역으로 옮겨가는 등 정벌을 당하여 멸망되어서 다시는 남은 자치를 찾을 수가 없었다. 이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분명히 양자강과 해수를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현재 원문의 내용을 한글 문서로 붙여넣기 해놓은 상태인데요. 급지 말개, 군신, 실도, 지치고, 수, 당. 자, 여기 당이라는 말 나오죠. 당나라 할 때 당자가 됐습니다. 자, 원문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당나라 당자가 되겠습니다. 당나라 흑풍, 조촉되다, 위반되다. 자, 당나라, 민천어강. 자, 백성민, 옮길천, 옮기다. 자, 어조사에 무엇에서, 무엇에, 강. 여기 보면, 강 큰, 양자강, 별 이름, 요 양자강이라는 뜻이 있죠. 자, 백성들이 양자강으로 옮기다. 즉, 당나라한테 쫓겨가지고 백성들이 양자강한테 옮겼다. 이제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 나오죠. 자, 강이름, 자, 여기 하남성, 동백산에서 발원하여 안희성, 강조성을 거쳐 황하로 흘러 들어가는 물이 빙돌아 흐른다. 바로 회강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횟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 원문을 다 분석하지 않아도 요 간단한 중요한 몇 개의 단어만 보더라도 그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로 이 모양이 되죠. 자, 그러나 끝에 이르러서는 이제 임금과 신하가 도리를 이뤄 강태호는 수나라와 당나라에게 침략을 받아 줄어들었고, 자, 백성들은 양자강과 해수 지역으로 옮겨가는 등 정벌을 당하여 멸망되어서 다시는 남은 자식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백성들이 쫓겨가는 것이 양자강과 해수 지역이라 그것이 바로 옛 고구려의 땅이었다. 이제 그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재 또 다른 실록의 기록을 하나 보도록 하죠. 성종실록 84권 성종 8년 9월 16일 경진 첫 번째 기사 1477년 명성화 13년이라 됐습니다. 남원군 양서지가 의주, 안주, 황주 등지의 성축조에 관하여 상소하다. 그러니까 남원군 양서지가 의주나 안주, 황주 등에 가가 이제 성을 축조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성종실록한테 이제 이렇게 상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원군 양서지가 상소하기를 신이 생각한데 고려 태조가 친히 후녀를 지어 사왕에게 주기를 서경은 수덕이 조선하여 만대의 근본이니 마땅히 사중원을 당하며 순행하여 머물러 100일을 지내라 하였다 합니다. 이때 태조 이후로 의종에 이르기까지 역대 임금이 모두 서경에 순주하여 혹은 의를 머물러서 물건을 하사하기도 하고 조사하려 감난하기도 하고 가거를 베풀어 선비를 시험하여 의례 서경의 한 사람을 뽑기까지 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폐강이 의주의 압록강, 안주의 살수 같은 것이 아니고 서경은 산이 중첩되고 물이 막히어 관계되는 것이 가볍지 않으므로 수덕이 순하다고 크게 드러내어 말하고 여러 번 그것이 거둥하며 따라서 혜택을 베풀고 또한 따라서 진압하고 복종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이렇게 방해하여도 오히려 편안치 못한 것이 4번이나 있었습니다. 본조의 태조가 개국하시고 여러 상황이 따라 일어나시어 똑같이 보고 똑같이 사랑하여 안과 밖을 구별하지 않아서 왕씨가 강력을 구별하여 너무의 흔적을 드러낸 예화는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이 들으니 서쪽 사람들이 근전에 극성의 역사가 있다는 말을 듣고 말하기를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우리 도를 버리는 것이다 한 답이다. 이런 내용을 구성했는데 자, 여기 보면 본조의 태조께서 이런 계곡하시고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상황이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으니까 바로 이 본조가 바로 중국의 본토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바로 태조 이성계께서 계곡하신 곳이다. 이렇게 적어놓은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서경이란 말이 나오고 자, 폐강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의주의 압록강 안주의 살수 이제 이런 내용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통 살수 대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살수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폐강이 있는 거, 그 의주가 있는 거, 그리고 안주가 있는 것이 이제 살수와 같이 이제 접해 있다 이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다 보면은 썩은 새끼로 말을 억어하는 것 같고 급한 물에 배를 띄우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한번 흔들리면 참으로 집집마다 이르고 호구마다 깨우칠 수 없습니다. 예전 사람이 변방에 느릅나무를 심었는데 마침 적국에 의심을 열어놓았고 횟수로 그 경계를 삼았는데 또한 중원이 바로 라는 것을 잃었습니다. 자, 여기다 보면은 또 횟수를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중원이라고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횟수가 있는 곳이 곧 중원이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현재 구글어스로 다시 돌아가 좀 더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횟수가 이제 여기라고 앞전에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이제 중원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중원. 자, 후민정음원에 보면 황제가 계신 곳이 그것이 우리나라고 상담으로는 강남이라 하느니라. 바로 여기가 강남이며 황제가 계신 곳이고 여기가 바로 중원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위쪽에 있는 이것이 바로 이제 횟수, 회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쪽이 바로 양자강이 되겠습니다. 자, 실록가 예전에 중국 사설을 이제 통해서 봐도 다 이곳을 다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한반도가 아니라. 자, 여기 이제 횟수에 이제 말이 나오니까 이제 원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복사해 보도록 하죠.
고인 종유 어세 적이 계적 국지의 화해 위계 여기 실중 원지망이로 됐으니까 여기 뭐 화해 위계라고 돼 있잖아요. 이 단어를 확인해 보면 그림화 강이름 회 강이름 하남성 동백산에서 발원하여 안위성 강투성을 거쳐 황하로 흘러 들어가는 물의 비행도라 흐른다. 즉 강이름 회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다, 베풀다, 간주하다, 지경, 경계, 경계에 접하다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으니까 그림이 강으로 횟수의 경계를 이제 만들다 이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횟수의 이제 경계를 이제 그려놓은 그런 내용이다. 이제 그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예전 사람이 변방에 느릅나무를 심은데 마치 접근의 의심을 열어놓았고 횟수를 그거 경계를 삼았는데 또한 중언이 바라는 것을 잃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중언이라고 하니까 여기 실중원 지망이라고 됐으니까 여기에 이제 중원이라는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횟수에 강의 위치를 그려놓고 그것이 이제 중원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적어놓은 기록이라 이제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실록의 내용을 이제 번역해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람들은 아마 우리 땅이 이 본국이 중국이었다는 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자기들이 번역했기 때문에 그걸 모른다면 말이 안 되겠죠. 백일숙제의 지명이 있는 고유도의 이름을 이제 확인했으며 백일숙제의 이제 지명으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으며 고죽국의 왕자가 백일숙제이고 고죽국은 고구려 본래의 땅이다 이제 확인을 했고 고구려는 개원현은 바로 옛날의 부여국이며 이 부여가 있는 지역이 바로 고구려의 시조 주명이 나라를 세운 것이라고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고구려의 영토는 수나라와 당나라에게 침략을 받아 줄을 이게 되었는데 백성들이 양자강과 회수 지역으로 옮겨갔다는 실록은 이제 내용을 확인했으므로 그것이 바로 다 대륙에서 이제 일어난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구려의 시조 주몽이 있는 곳이 바로 부여국이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거기가 바로 기자, 즉 요동의 왼쪽에 이르러서는 바로 기자가 봉지를 받은 지역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많은 내용을 다 조합해보면 바로 이 지역하고 이 지역을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모든 것이 이 중국 대륙에서 벌어진 일을 이 한반도에 다 이동시키고 가짜 역사를 만든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배우는 한반도, 고구려, 삼국설, 사만설 다 가짜가 되겠습니다. 대륙에서 벌어진 일을 다 이 한반도로 옮겨놓은 그런 가짜 역사 내용이 되겠습니다.